모시고 단계 소개하고 네. 바로 일부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 링크하우스 김태희라고 합니다. 제가 이 모임에 이제 두찬 모임은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렇게 운 좋게 세 번째 참여하는 날 저희 서비스 홈버튼이라는 서비스와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선의 프로테크라는 영역을 여러분들에게 좀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좀 영광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주제는 일단 블록체인과 그 다음에 프로테크와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솔루션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로 크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그 주제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로 다 연결되는 고리들이 있어서 크게 뗄 수 없는 어떤 생태계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나 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프로테크였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포럼 이름이 글로벌 부동산 블록체인 포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영역이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테크 영역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프로테크 영역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테크 비즈니스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이해를 이해하기 쉽게 접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왔었던 핀테크 영역이 있었고, 현재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푸드테크, 그 다음에 인슈어테크, 그 다음에 요즘에는 좀 아까 제가 빼봤는데 에듀테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큰 사회적으로 우리 시장 경제를 크게 부흥시키고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테크 비즈니스는 기존의 제도권화된 어떤 산업 영역에서 이런 액티브한 스타트업들이 니치 마켓을 찾아가서 수익화를 시켜가는 어떤 이 과정 속에서 기존의 산업과 새로운 어떤 기술이 융합이 돼서 크게 활성화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제도권화된 금융권에서 스타트업들에 대한 IT 기술이 접목이 돼서 크게 토스과 같은 그런 유니콘 기업이 탄생이 됐고, 음식과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음식 재료를 고기가 아니라 다른 재료를 활용을 해서 고기 맛이 나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도 크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죠. 이렇듯이 이제 이런 테크 비즈니스는 기존의 어떤 산업 영역에서 모바일 중심의 기술 산업이 접목이 돼서 큰 다른 영역과 같은 산업을 크게 부흥시키는 걸로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프로테크도 크게 저는 다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부동산 영역에서 크게 기술화되지 못했었던 영역들이 모바일 중심의 IT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전혀 다른 부동산 영역과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비즈니스 생태계가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테크라는 것은 프로퍼티와 기술,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입니다. 다른 테크 비즈니스와 동일하게 이렇게 언어가 합성이 됐는데요. 이런 프로테크라는 영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계기가 이제 2009년도에 어떻게 보면 영국부터 크게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산업 영역이 하나의 어떤 네이밍화 돼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 산업 영역이 시장에서 수익화를 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증명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9년도에 부동산 중개 스타트업이 수익화를 시도를 하면서 프로테크라는 영역이 최초로 진행이 됐었고, 유럽에서 이제 2014년도에 프로테크 애셀러레이터가 초기 설립이 돼서 크게 이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큰 계기가 됐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임팩트 있게 우리 내류에 가장 크게 프로테크라는 영역이 접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유니콘 기업들이 이제 뉴욕이나 이제 에어비앤비나 아니면 질러운과 같이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이 비즈니스가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할 수 있구나, 유니콘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가치를 증명을 했기 때문에 점차 빠르게 또 우리 실생활로 프로테크가 접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런 어떤 시장에서 증명된 가치를 보고 블랙스톤이나 아니면 브룩스필드나 이런 큰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크게 투자를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이런 프로테크라는 영역이 이제 약간 용어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략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 그래서 리테크라는 용어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컨테크라는, 그래서 콘크리트인가 하고 저는 찾아봤는데 이제 콘크리트는 아니고 이제 건설에 대한 프로테크 영역으로 이렇게 약간 용어가, 산업 영역이 활성화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 산업 영역이
수익이 될 수가 있고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치 영역이 최근에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기관 투자자들이 2017년도부터 투자를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크 기업이 이제 11년부터 17년까지 약 6조 원 투자가 유치가 됐는데 이 중에 이제 70%가 최근 2년 사이에 투자 유치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VTS 이제 부동산 이제 자산 관리 큰 기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롤모델로 삼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설립이 됐고 상업용 부동산 임대관리 솔루션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기업으로 성장이 돼서 매각이 되고 큰 투자 기업과 잡고 본인들에게 투자한 기업의 자산인 부동산 매물을 관리를 해서 그 가격들을 크게 같이 밸류업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프롭테크라는 영역이 하나의 어떤 전방위 기술 분야가 아니라 하나의 좀 메이저 기술 분야로 크게 좀 이끌어가기 위해서 작년부터 오늘 참석하신 선생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 프로테크 포럼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작년 11월 달에 이제 발주 계획을 하고 벌써 이제 60개 회사가 돌파했고 지금 뭐 몇백 개가 이제 계속 뭐 가입을 하시겠다고 많은 이제 요청이 있을 정도로 크게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프로테크라는 어떤 산업 영역을 중심을 잡고 학문 교류와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교류를 이 안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정말 좁은 공간을 굉장히 집약적으로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 얘기를 또 다시 한번 바꿔서 얘기한다면 지금 7층에 있는 공간이 하나의 사무실이 활용이 된다면 코워킹 스페이스들은 파티션을 설치를 해서 여기에 20개, 30개에 대한 기업을 유치를 해서 입주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공간이 굉장히 집약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쉐어하우스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에어비앤비도 단기 임대, 즉 공간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그 기간별로 임대를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었고, 이제 공유주차장도 그렇고, 공유주차장도 유휴 공간에 대한 공간을 이제 쉐어링해서 향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단편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이제 수요보다는 더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공급이 더 크다라는 것은 공시를 낮추기 위한 전쟁, 마케팅 전쟁이 시작이 됐고 그 마케팅 전쟁을 더 부추기는 건 이런 그 지각적으로 이제 임차인이 채워지면 다른 공간에서는 아마 그 가뜩이나 공급이 더 많은데 좁은 공간에 많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면 다른 공간은 분명히 더 많은 공실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의 어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임차인, 을이라는 입장으로 여겨져 왔었던 임차인들이 이제는 갑의 고객의 입장으로서 이제 단순히 임차인이 그 집이나 사무 공간에 이런 것들을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임대인들이나 임대 관리하는 분들이 그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저희의 생각이고요. 지금 혹시 코워킹 스페이스나 쉐어하우스는 그들의 매물이 그 주변의 공인중개사에게로 나가지 않아요. 그들이 자체적으로 키워드 광고라든가 아니면 SNS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공간에 대한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라든가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키고 그들만의 어떤 그 브랜드에 대한 이슈를 부각을 해서 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에 따라서 그냥 잘 내고 있는지 미납인지 이런 형태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자동으로 이제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 계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누구나 같이 임대관리를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사업자들은 직원들을 그 초대를 통해서 이사건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는 자연스럽게 나오겠고 저희가 제일 크게 신경 썼었던 부분은 미납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연체가 발생이 되면 푸시 알림을 통해서 연체도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하고 이제 간편한 자산관리 내역도 보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건물별로 뭐 공지나 인원도 이제 임차인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소비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 있던 공인중개사 분들에게도 공실이 발생되기 3개월 전부터 공실 매물 정보가
캐시노트, 알림톡, 캐시노트의 어떤 매출 통계처럼 알림톡으로 발생될 수 있는 비즈니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인카인도 네이버 밴드 초대하듯이 인대 번역을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버튼은 단순히 솔루션에서 다양한 계정들이 만나 다양한 사업 영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들이 생성해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에 대한 큰 빅데이터를 정보 제공화해서 그것들을 다시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영역들을 가져가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지역에는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고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보류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수익형 임대 부동산 로봇 기반에서 서비스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프로텍트와 그거에 대응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솔루션, 홈버튼이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